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저도 두 분은 오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1톤 용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내년 봄에는 개택으로 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화물차에 우리가 국민청원 올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분은 왜 개인 택시로 갈아탈 예정이라는 거예요? 용달 일을 하셨는데 그만큼 채산성도 안 맞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운전직에 계셨으니까 개인 택시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죠. 예, 네. 예. 지금 화물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죠. 거의 없는 건 아니고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수익 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네. 예. 이분은 화물에서 돈이 안 되니까 개인 택시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경우인가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국민청원 올린 거 2건 됐으면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탄압 자체도 안 되고 협회에서 하는 일도 좀 미덥지 않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결국 화물 경기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럼 화물에서 개인 택시 쪽으로 가는 분들은 좀 많아요? 화물에서 개인 택시 가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한 달이면 한 2명 정도, 네. 2명 정도는 화물에서 개인 택시로 가고 개인 택시로 화물로 오시는 분은 한 달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해요. 네. 예, 예. 그건 좀 드무네요, 그죠? 예, 예. 네. 앞으로 화물 경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화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에같이 화물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지면은 화물 남바값도 좀 오를 거고 네.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너무 안 된다 하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도 화물업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 소형 쪽으로 많이 진입하시는 거죠? 개인 소형이 거의 60~70% 주류를 이루죠. 네. 그 다음에 중대형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비율이 좀 적어요. 네. 예, 예. 개인 중대형은 아마 차값 때문에 그렇게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차 하나 매입하려게 되면 거의 억소리가 나잖아요. 네. 예, 예. 이번 댓글은요. 저도 택시로 갈아탈 겁니다. 화물은 답이 없어요. 그랬는데 화물업계 정말 전망이 이렇게 없나요? 전망이 없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 네. 그 협회죠. 협회에서 기사들을 위한 협회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사들을 좀 옹호를 해주고 협회가 본인들을 위한 협회가 아니고 기사들을 위한 협회가 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우리나라 물류가 많이 자꾸 뒤처지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해서 화물업계에 좀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10년 뒤에 여기 화물업계에서 은퇴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류가 좀 문제가 생길 거라 봐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이건 자율주행 화물차가 나와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상하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해야만이 이 화물업계도 살아남는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쭉 화물 이 업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조금만 개선해주면 화물업계도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죠. 지금 단적인 예로 화물 하시는 분들 기름 넣는 거 있죠. 네. 기름 넣는 것도 리터를 제한하잖아요. 네. 1톤은 얼마, 1.5톤은 얼마 해서 리터를 제한하는데 이 리터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 같은 건 풀로 주잖아요. 네. 왜 화물차는 리터를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리터만 주냐 이거죠. 네. 화물차도 풀로 주면은 화물 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연료비라도 그만큼 절감을 해주면은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유류대를 더 낮춰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지원해주고 공용 주차장도 좀 마련해주고 그죠? 그렇죠. 주박차 있다고 딱지만 뛸 게 아니라 공용 주차장 그린벨트 과감히 풀어서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면은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예.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모든 걸 해결하려면 외국처럼 주결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산업 수수료가 높은 건 월말 결제, 분기 결제입니다. 결제일이 늦다 보니 주선사도 떼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TMF 사태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무조건 주결제 아니면 카드 결제라도 당일 받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하물었게도 그냥 당일 결제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당일 결제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는 네. 거죠. 지금 기사분들은 본인 돈으로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주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 화물 운반비 10일 후에 받으니까 10일 후에 돈 줄게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화물 기사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왜 당일 이런 거 당일 결제를 못 받냐 이거죠. 이건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통부에서도 이걸 개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당일 이런 거는 당일 줘라. 협회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제 아시는 분은 한 3개월 만에 결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주선사에서 수수료는 3개월 후에 뛰나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뛰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들한테 이런 거는 주선사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 돈을 지급을 해야지 3개월 후에 주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돈을 3개월 동안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물차에도 미터기를 장착해 가지고 딱 가서 그냥 카드 결제를 받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당일 결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미터기를 못 달아주게 되면은 카드 단말기라도 발급해서 네. 그 자리에서 이러면 바로 카드로 결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카드 결제 받고 그에 따라서 주선사 수수료 뭐 자기들이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번 댓글은요. 소형차 다마스 라보차 운송비 수수료 23% 강도 수준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선사 수수료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높은 정도가 아니고 과하죠. 네. 23%, 25%를 뛴다는 것은 10,000원짜리 가면은 2,300원, 2,500원을 뛴다는데 그러면은 7,500원이 남는데 7,500원 갖고 차량 유지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기사 일당 따지면은 몇 푼이나 돌아가냐고요. 네.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저 수수료가 책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우리 아파트 67세 아저씨 자가용 라버로 퀵 사무실 일용직 직원으로 등록한 후 영업용으로 운행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정상 운송업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거 자가용 불법 영업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가용 유상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오다를 주는 그 주선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업용이 아닌데 왜 오다를 주냐고요. 네. 정상적으로 영업용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러는데 자가용으로 이러면 이분들은 세금이나 내냐고요.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유상행위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이건 범죄 행위예요. 네. 이건 즉각 단속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죠. 예. 주선사에서도 번호판 그 숫자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알지만은 본인들이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막 오달 주는 거죠. 네. 이런 건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운행하시는 분들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경쟁을 했을 때 자가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잖아요. 자가용 하는 분들 세금 내냐고요. 안 내기 때문에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자가용 하는 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운반비도 적게 받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는데 이번에 단적인 애가 홍천에서 저희한테 한꺼번에 해서 6대, 7대를 저희가 한꺼번에 다뤄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행위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단속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영업용으로 다 갈아탄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영업용으로 다 전환이 가능한데 지금도 자가용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온님 결제도 바로 결제됐으면 좋겠어요. 결제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밀려서 돈 받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제가 되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저희한테 화물차를 사가신 사장님 오셨는데 기존 주선사 오다를 받으니까 결제도 늦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큰 대기업에서는 주선사들 있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하는 주선사 오더를 받으면 바로바로 현금이 입금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대기업체에 있는 주선사 오다를 받는다고 일반 오다는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결제 문제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아니 왜 이게 당일 결제가 안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화물 기사님들은 다 자기 돈으로 저 화물을 배달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선 지급하고 추후 2달, 석 달 만에 받는 건데 그러면 주유소에도 3개월, 4개월 만에
내가 넣은 기름값을 3개월, 4개월 만에 주면 되냐고요. 안 되지. 네. 주유소 같은 데는 당연히 한 번에 카트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왜 화물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3개월, 4개월 가는지 그 자체도 모순점이 있고, 협회에서도 적극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교통부에서도 이런 관행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물 기사님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화물 운송료를 갖다가 카드 결제 안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카드 단말기라도 지급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네. 예, 예. 이걸 아예 법제화 해버려야 됩니다. 화물 운송 요금은 당일 그 즉시 지급하고 카드 결제도 의무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통부에서도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한테 불이익 안 게끔 해줘야 돼요. 이러면 바로 현금 결제가 돼야지, 현금 결제 아니면 카드라도 결제가 바로 가능하게 만들어져야지, 카드 단말기만 지급해도 현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라고 봐요. 네. 예, 예. 안 그래도 운송 단가가 낮는데 그 운송 요금을 한 달 뒤에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도둑놈 심보죠. 자기네들은 이미 다 받잖아요. 그렇죠. 받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결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 댓글은요. 택시는 미수금은 없어요. 화물도 미수 없이 하차할 때 입금되게끔 시스템 변경하면 됩니다. 30여 년 전에는 무조건 현금이었죠. 선불 아니면 하착불이었어요. 월말 운전석 청소하다 보면 보통 구석에 끼워둔 몇십만 원은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옛날에 화물을 좀 하셨나 봐요. 30여 년 전에는 무조건 현금이었죠. 선불 아니면 하착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거죠. 맞고, 그리고 일을 가더라도 그때는 주차장에서 알선을 했거든요. 주차장이란 것은 차를 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주차장 개념은 오다를 주는 걸 주차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 주차장에서 일을 오다를 받았고 가게 되면은 일단은 주차장 소장이 다 책임을 지고, 일 갔다 오면은 바로 돈을 못 주게 되면 미불증이라고 해가지고 미불증을 줘가지고 그래도 바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결제를 해줬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없어지고 대신 카드가 생겼잖아요. 네. 카드가 생기고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기사들한테 이 유력에 적용해 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카드 긁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도 편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가세까지 다 결제가 되니까. 네, 네. 얼마나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네. 제도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카드도 있는데 그 카드를 왜 이렇게 활용 안 하는 걸까요? 주선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주선사에서 결제를 안 해주는데 뭘로 카드 결제를 하냐고요. 네. 그럼 카드 단말기를 강제로 장착하게 해버리면요? 그건 가능한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주선사 몇 곳에서 자지우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이렇게 운송 요금을 주는 걸 관행화했을까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도 약과예요. 네. 2달, 3달, 6개월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주선사들이 자기네들은 이미 다 돈을 받고, 추후에 주선사들이 외상 일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일을 보냈으니까 주선사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돈을 지불하고, 추후에 주선사들이 화주한테 돈을 받든 하든 주선사가 주선사가 할 문제지 기사들이 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수수료 떼고 수수료에서 칼질 했으면 그 금액만큼은 주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화물을 배송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운송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둑놈 심보죠. 네. 이건 정말로 앞으로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게 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화물 사시는 분들은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예, 예. 아니 지금 그 화물 운송 수수료 얼마 된다고 그걸 카드도 결제 안 해주고 뭐 보름 뒤에 주고 한 달 뒤에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지금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착지에 가서 운반비를 받아라. 그래도 도착지에 가면은 뚜렷하게 돈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그리고 누군가 주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 돈을 그 통장으로 입금시켜줬다는 약속도 안 하고 도착지에 도착해서 돈 대금을 청구하면은 주체가 명분하지 못해가지고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뜯기는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로가 미루는 거죠. 뭐 도착지에서 물건은 도착했는데 도착지에서 돈 받으라고 했는데 도착지에서는 돈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화물 운송하고 나서도 누구한테 줬다는 거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그죠? 전표에다 다 쓰죠. 쓰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는 책임자가 아니니까 책임자가 돈 주게 만들어줄게요. 지만 누가 책임자 전화번호를 알려줘갖고 그분이 또 그분한테 돈을 자연스럽게 입금을 시켜주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네, 그죠? 예, 예. 네. 하여튼 앞으로 화물 운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운반비, 이런 만큼 운반비에 대해서는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 단말기를 장착해서 바로바로 결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제 생각에는 대표님, 화물도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해주면 화물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러고 받는 물류 시스템이 잘 돼갖고 대금만 그때그때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입은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근데 그 자체도 안 되니까 돈 받는 것도 어려우니까 자꾸 화물 쪽으로 진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